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과 예전처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날들. 명절에 잠깐 보고 헤어지거나 전화 한 통조차 뜸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고민하게 되죠. 자식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 위로해보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바쁠 텐데 부담 주면 어쩌나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 잘 지내지? 물어보는 게 점점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그 허전한 마음이 더 커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 희망이 있어요. 71세 김영희 할머니도 똑같았어요.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점점 멀어졌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 보곤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며 떠나는 뒷모습만 바라봤죠.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진 걸까? 고민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한 번쯤 느끼셨죠? 그런데 김영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로움 속에서 한 가지 작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자식들과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이어줬어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면 할머니가 찾아낸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자식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로 가족의 웃음을 되찾은 이야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김영희 할머니의 따뜻한 비결,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과 예전처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날들. 명절에 잠깐 보고 헤어지거나 전화 한 통조차 뜸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고민하게 되죠. 자식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 위로해보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바쁠 텐데 부담 주면 어쩌나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이 엄마 잘 지내? 물어보는 게 점점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영상을 놓치면 그 허전한 마음이 더 커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 따뜻한 희망이 있어요. 71세 김영희 할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점점 멀어졌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 보곤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며 떠나는 뒷모습만 바라봤죠.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진 걸까 고민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한 번쯤 느끼셨죠? 그런데 김영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로움 속에서 한 가지 작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자식들과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이어줬어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면 할머니가 찾아낸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자식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로 가족의 웃음을 되찾은 이야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따뜻한 비결,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김영희 할머니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죠. 예전엔 아침마다 남편과 차를 마시며 수다 떨던 식탁인데 이제는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할머니는 요즘 몸이 자꾸 무겁게 느껴졌어요. 약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가끔 가슴이 답답했죠. 병원에 가면 나이 드는 거예요 라는 말만 돌아왔지만 마음속으론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할까봐 걱정이 컸어요. 큰아들 태훈이와 딸 지영이는 멀리서 각자 가정을 꾸렸어요. 태훈이는 부산에서 회사원으로 바쁘게 살고 지영이는 서울 근교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죠. 할머니는 자식들이 행복한 걸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나를 잊은 걸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태훈이에게 전화해볼까 고민했어요.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면 어쩌나 망설이다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요즘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태훈이는 가끔 엄마 잘 지내? 문자를 보내지만 대화는 거기서 멈췄어요. 할머니가 잘 지내, 너는? 답장하면 답이 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아들이 바빠서 그런 거야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딸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다며 문자를 읽고도 답이 늦거나 아예 오지 않을 때가 많았죠. 할머니는 자식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부담이 된 걸까 고민이 점점 커졌답니다. 지난 추석, 태훈이네가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왔어요. 할머니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송편을 빚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근데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주는 게임기에 푹 빠져 있고 태훈이는 회사 전화 받느라 정신없었죠. 며느리는 부엌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할게 하며 혼자 바삐 움직였어요. 엄마,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저희 좀 일찍 가야겠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식사가 끝나자 태훈이네는 2시간 만에 짐을 챙겼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며 떠나는 뒷모습을 할머니는 현관에서 물끄러미 바라봤죠. 할머니는 웃으며 배웅했지만 문을 닫고 나니 가슴이 허전했어요. 지영이는 이번 명절엔 아예 오지 않았죠. 아이들이 아파서라는 문자가 전부였어요. 명절이 지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남은 송편을 혼자 먹으며 TV를 켰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죠. 예전엔 다 같이 둘러앉아 웃었는데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괜히 부담 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손이 멈췄죠. 할머니는 자식들이 행복하길 바랐지만 그래도 나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어요. 앨범을 넘기며 할머니는 옛날을 떠올렸어요. 태훈이가 초등학교 때 손잡고 공원 간 기억, 지영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울던 모습. 그때는 서로에게 소중한 전부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고민했죠.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그랬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태훈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야근하고 지영이 결혼식 준비로 동분서주했죠. 그땐 자식들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낯설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구나 깨달으며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움이 커졌어요. 이대로 혼자 지내다 끝나는 걸까 고민이 깊어졌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났죠. 그 작은 불씨가 곧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 할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식들과의 마음을 어떻게 이어줬는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뭐든 바꾸기엔 늦었어. 김영희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들과 멀어진 마음, 외로움으로 가득한 나날들. 근데 잠깐만요,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답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외로움 속에서 고민했어요. 이대로 혼자 지내다 끝나는 걸까? 하지만 어느 날 작은 결심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면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들과 다시 가까워졌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식과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거예요.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드는지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만나볼게요. 자, 이제 할머니의 새 시작을 보러 가볼까요? 어느 날 아침 김영희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시니어 취미 교실 소식을 들었어요. 손뜨개랑 요리를 배울 수 있다던데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죠. 할머니는 사람 많은 곳이 낯설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교실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어떤 분은 뜨개질을 하고 어떤 분은 요리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어색하게 문가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 앉아요.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금방 재밌어져요. 옆자리 이정순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살짝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앉았죠. 이정순 할머니가 털실을 건네며 해보세요, 쉬워요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으로 손뜨개를 배워봤어요. 뜨개바늘 잡는 것도 어색하고 털실이 자꾸 엉키니까 살짝 짜증이 났죠. 근데 이정순 할머니가 천천히 해봐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며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몇 번 실패하고 다시 해보길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모양이 잡혔어요. 손에서 작은 목도리 조각이 만들어지니까 할머니는 신기한 마음에 미소가 번졌죠. 이걸로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문득 태훈이 생각이 났어요. 태훈이한테 목도리를 만들어주면 따뜻하겠다 싶었어요. 추운 겨울에 아들이 목도리를 두르고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할머니는 더 열심히 뜨개질을 했답니다. 손뜨개 교실 다음 날 할머니는 요리 교실에도 가봤어요. 그날은 김밥을 만드는 날이었죠.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재료를 준비하며 수다를 떨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김밥 말기가 서툴렀어요. 자꾸 쭈글쭈글해지니까 민망했죠. 근데 박미자 할머니가 처음엔 다 그래요. 하며 웃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같이 김밥을 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답니다. 완성된 김밥을 한 입 먹어보니 맛이 제법 괜찮았어요. 지영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식들 생각이 나니까 요리하는 손길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취미 교실에 다니면서 김영희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이정순 할머니, 박미자 할머니랑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이거 내가 손주 주려고 만든 거예요. 손주가 좋아하더라고요. 이정순 할머니가 손주 주려고 만든 장갑을 자랑하니까 김영희 할머니도 나도 손주들한테 뭔가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미자 할머니는 자식들과 자주 연락한다고 했죠. 우리 아들 내가 김밥 만들어 준다고 하면 바로 달려와요. 자식들한테 뭐라도 해주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박미자 할머니 말에 김영희 할머니는 그럴까? 하고 생각했어요. 작은 선물이 자식들 마음을 열어줄지도 하는 기대가 생겼죠. 집에 돌아와서도 김영희 할머니는 뜨개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태훈이 주려고 만든 목도리가 점점 모양을 갖춰갔죠. 손이 느려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하나 뜨개질할 때마다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지영이를 위해 떡볶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지영이가 어릴 때 떡볶이를 좋아했거든요. 양념장을 만들며 지영이가 좋아할까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목도리와 떡볶이를 포장하며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보낼 준비를 했어요. 이걸 보면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대와 걱정이 섞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작은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보낸 선물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닿았는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꿈꿔보신 적 있나요? 자식들과 둘러앉아 밥 먹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간. 김영희 할머니도 이런 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자식들과 멀어진 마음 때문에 외로웠지만 작은 노력으로 가족을 다시 가까이 끌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면 할머니의 따뜻한 비결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가족의 웃음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세요. 자, 이제 할머니의 행복한 시간을 만나러 가볼까요? 6개월 뒤 김영희 할머니의 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태훈이네 가족이었죠. 태훈이는 할머니가 손뜨개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 목도리 진짜 따뜻해요. 겨울에 매일 했어요. 고마워요. 태훈이의 목소리가 밝아서 김영희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만든 걸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하며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죠. 엄마 그때 보내준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요. 애들도 엄청 좋아했어요. 오늘 같이 먹으려고 또 만들어 왔어요. 지영이도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지영이는 할머니가 보내준 떡볶이를 먹고 오랜만에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왔어요. 할머니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어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잡채랑 불고기를 만들고 지영이가 가져온 떡볶이도 함께 차렸죠. 오랜만에 식탁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
이 잡채 맛 예전 그대로네요. 어릴 때 먹던 맛이에요. 태훈이가 잡채를 먹으며 옛날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좋아해주니 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지영이는 아이들에게 밥을 떠먹이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니 지영이도 이제 엄마가 됐구나 하며 새삼 자식들이 대견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밥을 먹으니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김영희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깜짝 선물을 꺼냈어요. 취미 교실에서 배운 손뜨개로 만든 작은 인형이었죠. 할머니, 이거 진짜 예뻐요. 나 이거 잘 때 옆에 둘 거예요. 지영이 딸이 할머니를 안으며 좋아하니까 김영희 할머니는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만든 걸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하며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었죠. 태훈이 아들도 할머니 옆에 앉아서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오랜만에 마음이 꽉 찬 기분이었어요. 엄마, 요즘 밝아 보이세요. 우리 걱정돼서 말 못했는데 이렇게 잘 지내시니 좋아요. 태훈이가 진심을 꺼냈어요. 사실 태훈이와 지영이는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늘 마음에 걸렸대요. 근데 취미 교실 다니시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고 했죠. 엄마, 우리 바빠서 자주 못 찾아왔던 건 미안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시니까 우리도 더 자주 오고 싶어요. 지영이도 할머니 손을 잡으며 미안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내가 더 잘해야지 하며 자식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웠죠.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한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하며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손주들이 앞에서 깡충깡충 뛰며 웃는다. 가족은 마당으로 나가 사진을 찍었어요. 손주들이 앞에서 깡충깡충 뛰며 웃고 태훈이와 지영이가 할머니를 가운데 세우고 사진을 찍었죠.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다 하며 행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엄마, 다음엔 우리 집에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엄마, 우리도 자주 올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태훈이와 지영이는 할머니를 안으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이번엔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만남이 기대됐죠. 김영희 할머니는 작은 노력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어요. 외로움이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죠. 여러분도 자식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셨네요.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자식들과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이어가며 따뜻한 노후를 되찾았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셨나요? 나도 자식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싶다.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따뜻한 영감을 드렸다면 이 엔딩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로 가족의 마음을 이어준 김영희 할머니. 그 따뜻한 여정이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볼게요.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김영희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외로움에서 시작됐어요. 자식들과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잠깐 보고 떠나는 뒷모습만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했죠. 그땐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TV 소리만 울렸어요. 근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네 경로당의 시니어 취미 교실에 가서 손뜨개와 요리를 배웠고 자식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죠.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그 작은 손길이 자식들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6개월 뒤 할머니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태훈이와 지영이가 다시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손주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죠.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은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가 보여준 건 큰 게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 하나, 정성껏 만든 떡볶이 한 접시. 이런 작은 노력만으로도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태훈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르고 진짜 따뜻하다며 고마워했어요. 지영이는 떡볶이를 먹으며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다며 더 자주 오겠다고 했죠. 작은 선물이 자식들에게 할머니의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만든 손뜨개 인형을 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됐죠. 여러분도 이런 작은 손길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영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아직 있으신가요? 나이 들었다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71세에 처음으로 손뜨개를 배웠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취미교실, 요리교실 같은 곳이죠. 김영의 할머니처럼 작은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시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자식들에게 줄 작은 선물도 만들어 보세요. 손뜨개가 어렵다면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내는 것도 좋아요. 작은 노력 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다시 이어줄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자식들과 멀어졌다고 느껴지더라도, 외롭다고 느껴지더라도 지금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태훈이와 지영이도 더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죠.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자식들에게 안부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 라는 짧은 문자라도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서 보내도 좋죠. 작은 손길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는 작은 변화로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어요. 외로움이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식들과 더 가까워지고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할머니는 지금도 손뜨개를 하며 손주들에게 줄 새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가족을 더 가까이 이어주는 비결이죠.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따뜻한 영감을 줬다면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채널에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줄 비결을 나눠드릴게요. 김영의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가족과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